안녕하세요. 네, 7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삼근을 갖고 자료, 오늘 이 간시골에 대해서 자료를 읽을 차례입니다. 의외로 이건 많이 알려진 문답이고 화두이긴 하지만 친절하게 푸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가능한 한 제한된 시간 내에서 또 이 텍스트 우리에게 주어진 한도 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운문문헌의 문답인데요. 운문에게 어떤 학인이 물었다. 부처란 어떤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마른 똥막대기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것이 간시골이죠.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것이 이 부처를 물었는데 간시골로 이 부처라는 일반적인 이 질문을 다 지워버렸어요. 이 방법이 말하자면 쓰레기를 치우고자 빗질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쓰레기고 어떤 것이 빗질하는 것이냐? 그것은 불과 간식을 두 가지가 서로 간에 빗자루도 되고 또 치워야 할 쓰레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빗질을 아무리 해서 쓰레기를 치운다고 해도 그 빗질한 흔적이 남는다고 해요. 이것을 가지고 불적 성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취를 흔들어 지워도 그 흔적이 생긴다. 그러니까 간시골로 부처라는 어떤 자취를 쓸어 없앤다고 해도 그렇게 쓸어 없앤 흔적이 또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호 간에 서로 치워야 될 그 무엇이면서 자취를 문질러 없애는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유명한 문답인데 임재의 무의진인에 대한 문답입니다. 임재가 먼저는 앞에서는 하나의 무의진인이 있다. 그러니까 위계에 걸리지 않는 참된 사람이죠. 위기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위아래나 그 어떠한 지위에도 자유로운 진인이죠. 있다고 이렇게 전제를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무의진인 시시마 간시월 그랬어요. 이 무의진인이라니 이 무슨 마른 똥막대기 같은 소리인가 이렇게 해서 처음엔 주었다가 마지막엔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탈자재한 수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처음에 주었다 빼앗는 이것이 처음의 무의진을 이 마른 똥막대기로 쓸어 없앤 겁니다. 이에 대한 착오에 이 불적이라는 말이 나요. 자취를 없앤다. 공생정견, 정견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정견은 분별의 얽매인 견해죠. 그것을 염려함으로 고의, 그러한 이유로 이 자는 그 때문에 이 정도의 뜻이에요. 불적. 그 무의진의 자취를 흔들어 없앴다 이거죠. 그래서 불적입니다. 이와 같이 선문답에서는 이 상대가 질문한 것을 이와 같이 하나의 또 다른 전혀 다른 도구를 가지고 쓸어 없애는 이러한 수법을 즐겨 쓰죠. 이것을 미종결이라는 말로도 하고 있어요. 미종결. 이 종은 자치 종자입니다. 종적할 때 종자예요. 그래서 자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미는 미해할 때이죠. 길을 잃다 할 때 자치를 잃어버리게 하는 비결이다 해서 미종결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처라고 했을 때 이 부처의 자취를 싹 잃어버리게 하도록 그러한 수법을 쓰는데 이제
간시골이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죠.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미종결은 뭐냐면 사자가 그 새끼를 교육시킬 때 그 자취를 잃게 만드는, 앞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밀어서 뒤로 넘어뜨리고, 좌로 덤벼들면은 우로 넘어뜨리고, 우로 덤벼들면 좌로 넘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끼가 가려는 길을 다 지워 없애서 나중에는 어떻게도 할 방법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뜨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여기도 똑같아요. 문불법, 불법에 대하여 묻거나 혹은 혹문, 조사설의를 묻거나 많은 경우 거기 불자를 들어 보인다. 그렇게 답한다는 겁니다. 소위 그것을 가르쳐 비유하자면 사자교화, 사자가 아는, 여기서 사자 새끼입니다. 사자가 그 새끼를 교육시킬 때, 새끼를 가르칠 때 쓰는 미종결, 자취를 잃어버리게 하는 비결이다. 그럼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면 제방, 뭐뭐 하자마자, 이게 제는 한번 나왔죠, 앞에서. 도척, 뛰어오른다, 이게. 뭐 좌에서 뛰어오르건 우에서 뛰어오르건 정면으로 뛰어오르건, 뛰어오르자마자 우번신요야, 다시 몸을 뒤집어 버린다. 그래서 뛰어오르자마자 뒤집어 버리고 어떤 방향에서 달려들어도 반대로 뒤집어 버린다는 거, 이것이 이제 자취를 잃어버리게 하는 비결이다. 사자가 이제 그러한 비법을 쓴다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또 보시면은, 띄어쓰기가 여기는 안 돼 있어가지고 아래 한글에 붙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자할 때 이 사자 말고 이렇게 써도 사자예요. 똑같은 겁니다. 사자교화, 사자가 새끼를 가르칠 경우에 불용별, 별다른 방법을 쓰지 않는다. 별다른 방법이 필요 없다. 교화 일미는 한맛으로 한결같이 이렇게 새깁니다. 새끼를 가르칠 때 한결같이 미종결을 쓴다. 자취를 잃어버리게 하는 비결을 쓴다. 사자 새끼가 반척, 사자 새끼는 뒤집어져서 뛰어오르기도 하고 해 번신, 몸을 뒤집을 줄도 아는데 총시, 그 모두가 흡시응절, 여기서 흡과 응은 다 같은 거예요. 흡, 들어맞는다는 뜻입니다. 응한다. 그러니까 시절에 딱 들어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취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비결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때마다 그 시절 인연에 딱딱 들어맞도록 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이 마름 똥막대기가 부처라는 어떤 자취를 지워버리거나 또는 그 자취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용도로 마른 똥막대기라고 썼다는 것을 일단 새기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에 대한 예를 하나 뽑아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하시불 간시월, 부처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마른 똥막대기라 답하니 평상견해. 여기서 평상이라는 것은 평범한, 보통의 이 뜻입니다. 평범한 견해로는 종난측, 끝내 헤아릴 수 없다. 나는 어렵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와 같이 불가능을 나타내게 돼요. 여기서는 불가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평범한 견해로는 끝내 헤아릴 수 없으리라. 평범한 견해는 무엇일까요? 부처는 귀하고 똥막대기는 천하다든가, 하나는 버려야 할 것이고 하나는 취해야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갈라서 보는 것이 이제 확실하게 그 위치를 고정시켜 놓는 거죠. 이것이 평상의 견해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요. 평범한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물었는데 똥막대기로 대답한 이 문답에 대해서 평상의 견해로는 그 진실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비로정상 출두래, 비로자나불의 정수리에서, 여기서는 벗어난다고 했는데, 이거는 출두는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뒤로. 레는 이래, 뒤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비로자나불의 정수리는 향상의 극치죠.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가장 높은 곳이에요. 가장 지극한 경지를 상징하죠. 근데 여기에 나타난 뒤로, 누가 그 향상의 극치에 나타나는 세 다리 두꺼비, 세 다리 달린 두꺼비가 밝은 달을 삼켰다네. 자, 이것도 그냥 막 한 말은 아니에요. 다 상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마는 두꺼비예요, 두꺼비. 이 두꺼비가 보통 달에 흑점이 있죠, 검은 점. 그것을 예전에는 달에 사는 정령이라고 했어요. 그걸 두꺼비라고 하는 전설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세 발 달린 두꺼비라고 했어요. 그냥 두꺼비가 달을 삼켰다라고 해도 될 텐데 세 발이 달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완벽하지 못한 불구의 어떤 것이죠. 불구의 어떤 것이죠. 자, 이것이 선적인 트릭입니다. 이 안에도 다 어떤 뒤트는 그 트릭이 있어요. 모두 그렇지만 네 달이든 세 달이든 완벽하든 갖춰지지 못했건 모두 몰자미한 말로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언뜻 몰자미한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세 다리 삼각 하마, 세 다리의 두꺼비가 하늘에 올랐다. 도상천, 뛰어서 하늘에 올랐다. 뛰어오른다는 뜻이,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세 다리의 그 두꺼비가 하늘로 뛰어올랐다. 뛰어올라서 어디로 갔을까요? 달에 갔겠죠, 달에. 그러니까 달에 갔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숨기고서 하늘로 뛰어올랐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의 그 검은 점, 그것이 이제 두꺼비인데 이 개천에 살다가 뛰어서 간 거예요. 그러면 세 다리의 두꺼비가 하늘로 뛰어서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면 네 다리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선에서는 그렇습니다. 다 평등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세 다리의 두꺼비가 달을 삼켰다. 달을 삼켰다는 것은 달이 찾다가 이지러지고 점점 더 이지러져가지고 그물이 돼서 완전히 다 삼켜지게 되고 거기서 다시 조금씩 차서 보름달이 되고 이러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삼각의 그 두꺼비가 달을 삼켰다는 것은 그런 달이 이지러지고 차는 그 보통의 일을 가리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비로자나불의 정수리에 오른 뒤로 아주 특별하고 뭔가 두드러진 무엇인가 일이 있을 듯하지만 놀라운 세계가 전개될 듯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세 다리 두꺼비,
이렇게 해서 뭔가 색다른 신세계가 펼쳐지는 듯이 했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펼쳐지는 평범한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묘미예요.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호랑이가 대충을 삼켰다, 깨물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충은 벌레란 뜻도 있지만 동물이란 뜻도 있어요. 아주 큰 동물, 호랑이가 큰 동물을 물었다는 게 깨문다, 이거 물었다. 근데 사실은 대충도 여기와 마찬가지고 이 두꺼비가 달 자체이기도 하거든요. 호랑이 별명이 대충이기도 합니다. 호랑이를 문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들이 서로 뭐 싸우거나 이제 평소에 놀면서 서로를 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별일이 아닌 겁니다. 여기 승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두꺼비가 달을 삼켰을 때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와서 달을 삼킨 것이 아니듯이 호랑이들끼리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처럼 벌어지는 그런 풍경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경계에서 뭐 참신한 별천지 이렇게 말할 땐 다 부처와 간식을 강약 또는 우열, 귀천 이렇게 갈라지는 뜻이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전혀 그러한 것이 없는 대단한 무엇이 있으리라는 기대를 항상 주저앉히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참고 삼아 될 것은 이렇게 부처를 물었는데 똥막대기로 대답하는 류 이런 것들을 교란이라 그래요. 교란. 선적으로 이제 교란시켜 가지고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것을 선특유의 용어로 이러한 교란 방법을 효화라고 합니다. 효화. 이 와는 와전, 거짓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짓말 또는 이것은 교란하는 관문 이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용어예요. 교란하는 관문. 그러니까 똥막대기도 일종의 교란하는 관문으로 쓴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도 함께 하나의 짝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하나의 효화예요. 효화. 그래서 우리가 공안의 문답을 살필 때는 효화가 어디에 있는지, 교란하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효화제 심화자 이런 상용으로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효화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면 말해보라. 효화는 어디에 있을까? 그 교란하는 그 핵심의 관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죠. 네,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를테면 이 질문 그대로 효화제 심화처 효화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응해서 우리가 답한다면 이 문답에서 효화는 물론 불과 간시골에 다 있겠지만 이런 데서 보면은 삼각하마 할 때 세 다리 이런 것들이 다 교란하는 관문이에요. 이것이 교란시키는 겁니다. 뭔가 모자란데 달을 삼켰다. 달을 삼킬 정도까지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쓰는 것이 그 교란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해답에 안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안이나 문답이 중심이 되는 선어가 이제 효화라고 하는데 이 표면적인 뜻은 속임수나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어디에도 묶이지 않게
안착해서 그 뿌리를 내리고 집착이 되지 않도록 그 뿌리를 흔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간식을, 이 화두를 우리가 다음 보겠습니다. 참선, 수구, 사묘. 참선에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화두 참선을 말해요, 여기서는. 첫 번째는 대신근이요. 크게 믿는 뿌리고, 두 번째는 크게 분해하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분이라는 건 특수한데, 이따 자료를 통해서 보겠지만, 어떤 일을 하면서 갈 때까지 갔으나 알 듯 모를 듯 해서 아주 분에 찬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대의정이다. 이 화두에 대한 의심이죠. 구걸기일. 이 걸은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거죠. 그 중에 셋 중에 하나라도 모자란다는 이 구자는 가설을 말해요. 가설. 그러니까 가여라든가 여과. 뭐 약하고도 똑같아요. 만약.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따가 보면 이 과 하나만 나요. 과 하나라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종의 가정비. 그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마치 다리가 부러진 솥이 끝내는 폐물이 되는 것과 같다. 나머지 여기를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불은 성불자 심의 근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성불은 믿음을 근본으로 한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영가는 수도자 선수있지. 도를 닦는 사람은 먼저 반드시 뜻을 세워야 한다. 분지라고 했을 때 그 뜻을 말한다. 몽산이 말했다. 참선하는 자가 불의 영구 시위 대다. 그래서 대신근, 대분지, 대의정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씩 인용을 한 거예요. 참선하는 자가 엉구를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대병이다. 근본적인 병통이다. 엉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앞에서와 같이 이 관문으로 항상 받아들여서 어느 편으로도 안착하지 않고 항상 성성하게 그걸 의심을 해야 된다. 대의지와 필류 대오. 또한 이건 큰 의심이라고 했는데 바른 방법에 의해서 의정을 품는 거죠. 바른 방법에서 의정을 품는다면 반드시 대오,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 이거죠. 자, 앞에서 나온 화두의 세 요소는 82 고봉 원묘의 소녀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봉 소녀에 나오는 말. 거의 같은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어요. 약이 착실 참선. 만약에 착실하게 참선을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착실이라는 것은 실에 붙었다 이건 실제적이다. 정도에 딱 들어맞는다. 이런 뜻이죠. 결수 반드시 삼요를 갖춰야 한다. 제1요는 대신근이 있어야 된다. 대신근이 뭐냐 하면 명지차사 여고 일좌수미산. 이 일은 일좌의 하나의 수미산에 기대고 있는 것과 같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것이 대신근이죠.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수행하면 반드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목적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대분지는 여우 살부 원수, 마치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듯이 하는 것이니 직욕 편여 일도양단, 곧바로 일도양단 내고자 해야 한다. 여가 붙었죠. 여가 한 칼에 두 토막 내준다 이 뜻이야. 내준다. 마치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만났을 때 곧바로 한 칼에 두 토막을 내고자, 이제 엄밀하게 보면 여자가 있어 내주고자 하는 의지와 같다. 이것이 낫겠어요. 세 번째 요는 대의정이다. 마치 암지, 어두운 곳이라고 했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것,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또는 홀로 이 뜻입니다. 홀로가 낫겠어요. 홀로 일건 극사, 한 건의 중요한 일을 마치고 나서 마쳤어요. 완성을 했어. 한 건의 일을 완성을 했어. 그 뒤에 정제 용로, 드러내고자 하나 드러내지 못할 때와 같다. 이러한 심정으로 의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정제는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이제 ing,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드러내고자 계속 해도 드러낼 수 없을 때의 그 심경과 같이 한다. 구걸길, 여기가 같은 거죠. 네. 네, 그리고 이것은 화엄경의 이 말에 따릅니다. 신이 동 공동모 증장일체 제선법.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을 키우는 어머니로서, 공덕을 키우는 모태와 같아서 증장일체 제선법. 갖가지 모든 선한법을 늘어나게 한다. 증장시킨다. 영가의 말은 이제 영가집에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은 참선하는 자가 의심하지 않는 것이, 엄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병통이다. 이것이 대어록에 나오는 말인데, 대가 요 앞부분은 다 잘렸어요. 앞부분은 잘렸는데 대가 모든 분별이 끊어진 경계까지 갔어요. 모든 분별이 끊어진 경계까지 가가지고 그것을 스승인 원어극금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으려는 그 찰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앞뒤로 모든 분별이 이제 다 끊어진 다음에 일일 거입실, 그것이 그날이에요. 앞뒤로 모든 분별이 다 끊어진 그 어느 날 입실, 방장에 들어가자 노화상께서 말했다. 노화상은 이 원어극근입니다. 야는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사, 야를. 결코 뭐뭐 아니다. 여기, 그대를 여기 바꾸어서 도저전지, 이러한 전지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전지는 심경을 말해요. 마음이 이제 밭과 같으니까, 여러 가지 곡물이 자라나는 밭과 같으니까 전지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그대는 결코 그대를 바꾸어서 이렇게 전웅이 분별이 다 끊어진 심경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가서 안타깝다. 왜 안타깝냐 하면 이 사료 불능왕, 그대는 죽고 나서 살아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을 줄만 알지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분별이 탁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다음에 그 또렷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의 언구 시위되며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은, 언구를 의심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병통이다. 불견도 다음과 같은 말을 모르느냐. 현에 살수. 이거는 현에는 절벽에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두 손을 잡고 절벽에 매달린 그 두 손을 뿌리쳐 놓고 작은 승당 스스로 수긍하여 알아차려야 한다. 조루제소 사군부득. 그 끊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그 분별이 끊어진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면 사군. 이게 군도 역시 2인칭이죠. 그대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누구도 그대를 속일 수 없을 것이다. 이 다음부터는 어떤 화두나 어떤 관문으로도 그대 스스로 속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의심이 타파되고 난 다음에 그렇다는 거죠. 수신유 적의도리. 반드시 이러한 도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걸 다시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 있어요. 원어는 언구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병통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개 불의 유어 불신. 의심하지 않는 것은 불신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과연 깨우칠 수 있을까 하는 확고한 신심이 없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으로 하유득이 믿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이 수행법으로 깨우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겠는가, 깨닫겠는가. 신 이후의. 그러니까 이 방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은 다음에 의정이 일어날 수 있고, 의정이 일어난 다음이라야 진도 불이지 참으로 더 이상 의심이 남아있지 않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신심, 이거 대분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대분지라는 말에서 뒤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것이 분분비비라는 말로 이제 계속 나오죠. 분과 비, 분한 마음과 이제 비는 이 분과 비는 같은 거예요. 사실 같은 건데 분은 심정 속에 있는 것이고 비는 그 심정을 표현하는 입에 있는 거예요. 입에. 그래서 분분 비비 경계까지 가야 된다 이게. 어떤 것을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그것을 갈 때까지 가가지고 더 이상 뭔가 할 듯 말 듯한데 더 이상 뚫고 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갑갑한데 더 이상 방법이 없어. 그 심정이 분분입니다. 그래서 분에 가득 찬 것이고 그 똑같다는 것이 그 심경을 말로 표현하고자 하나 말로 잘 또 되지도 않아. 그것이 비입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이러한 경계까지 가야 선지식을 만나건 시절 인형을 만나건 또는 길을 가다 어떤 물소리 새소리를 듣건 그게 다 깨달음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지. 비비분분의 경계까지 안 가면은 아무리 좋은 기회를 만나도 깨달음이 계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본 촉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촉발. 그러니까 자기가 화두를 가지고 어떤 공부를 하다가 선지시 조금만 톡 건드려줘도 그 깨달음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 경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노노에 나온 말을 활용한 거예요. 공자가 말했다. 불분불계.
분하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 폭발 직전이 갑갑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부딪히고 뭐 넘어지고 또 일어서 보고 이러한 경계까지 가지 않으면 열어준다는 거죠. 그 뜻을 깨우쳐 주지 말고 불비불발, 애태워하지 않는, 그 말하고자 막 애타게 무엇인가 표현하고자 하는데 잘 안 돼. 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돼. 그 경계까지 가지 않으면 말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문을 터주거나 그 심경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밖에 있는 뭐 스승이나 도반이나 그 누구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상대가 그 경계까지 왔다는 것을 딱 간파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깨우쳐 주는 것은 이 비비분분의 경계까지 간 사람이 사실은 얻는 거죠. 정현의 주석에 공자 여인은, 공자는 상대에게 말할 경우 반드시 대기인심 분분, 그 사람의 마음이 분분하고 입은 비비야, 입으로 표현하고자 하나 제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된 다음이라야 개발 위설지, 열어주고 터주어 위설지, 그에게 말해 주었다. 여기서 그에게가 생략돼 있죠. 이 위자는 여와 같습니다. 뭐 에게, 그에게 설해 준다. 비비분분의 경계까지 갔을 때 그렇게 말해 준다는. 이게 소녀에 보면 이제 비슷한 뜻이 있어요. 약시 철한 동정. 만약에 무쇠의 눈과 구리의 눈동자, 그러니까 아주 무쇠와 구리된 냉철한 눈과 분분 비비 분을 누르지 못하고 애태한 마음으로 지교, 반드시 한 주먹에 다 부수고 한 입에 삼키고자 한다면 가사상시실명, 설령 목숨을 잃고 천생만겁에 이르더라도, 그러니까 무수하게 윤회의 시간을 거치더라도 심역불명, 그 마음에서는 여전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제상자, 상자들이요. 여기 과가 나왔죠. 과가 아까 말한 여과, 아까 이제 구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한 구. 어디 나왔죠? 과는 여시 집이, 참으로 이와 같이 그 잘못을 알고 이와 같이 그 잘못에 대해서 채찍을 가할 줄 안다면 그 길 성공, 그 길은 정해진 기간, 그러니까 안거 수행 기간이라든가 뭐 일주일을 놓고 화두를 타파하겠다고 정했다든가 뭐 3일이라든가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공이 이루어질 것은 결단코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면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라. 이 대의도 나왔죠. 대의. 이 참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화두 참구할 때 그 참구. 참구란 무엇인가? 참차 일개 화두야. 참구란 이 하나의 화두를 참하는 것이다. 이제 살피는 것이다. 참화두 불기의정. 화두를 살피면서 밖으로 의정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에, 소위는 까닭입니다. 여기서는 의정을 일으키지 않는 까닭에 작게 의심하면 작게 깨닫고, 이건 작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의정을 품지 않으면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의심하면 바르게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불의 불호. 의심하지 않으면 깨달음 근처도 못 간다는 거죠. 여기서 의는 의가 바로 참이다. 의가 참구라는 거예요. 참구의 핵심은 의정이라는 거죠. 참구의 핵심. 의정이 빠지면 참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의정은 우리가 이번 시간 처음에 나온 간시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속임수, 그 효와 이런 거 있죠. 그거하고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 다 들어있어요. 그 관문입니다. 관문으로 언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지 진영. 자, 여기서는 화두의 의심이 아니고 보통 말하는 의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대체로 의심이라는 생각은 고위 각체지장, 진실로 각체의 장애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본체를 가로막는 장애인이. 왜 그러냐는 보통 의심은 연기설을 의심한다든가 이것이 진리일까 진실일까 의심한다든가 뭐 사성제 8정도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뭐 깨달음의 방법 자체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거니까 신이 부족한 거죠. 이 인기세 그렇긴 하지만 그 장애이긴 하지만 그 세로 인하여 그러니까 의심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이제 달리 적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세로 인하여 선형제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가지. 거꾸로 도리어 가차할 수 있다. 빌렸을 수 있다. 빌렸을만 하다. 그래서 2위 뭐뭐라고 간주한다 이거죠. 2위 파장기술. 장애를 타파하는 기술로 간주한다. 간주된다. 개의 의지요. 의심과 깨달음의 관계는 이렇게 의심과 깨달음은 또는 의심과 깨달음의 관계는 기기상대 그 기틀이 서로 짝이 되고 상대가 된다는 거죠. 서로 반대편에서 짝이 되고 기세상인 그 기세는 서로 상호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반드시 의심을 중시해야만 한다. 많이 나온 대의 대오 이쪽을 한번 봤어요. 일용응연처 직업구자 무불성화. 일용응연처에 일상생활이죠. 일용은 그리고 응연은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그 인연에 응하게 되죠. 일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이것이 다 응연입니다. 인연을 응하는 곳마다 다만 구자 무불성 화두를 드십시오. 그거는 화두를 궁구한다, 화두를 든다 이 뜻이에요. 여기도 역시 손수가 들어갔죠.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거래, 여기서 레거 있죠. 거래, 레거는 어떤 동작을 꾸준히 반복한다는 것을 나타내요. 거래, 거거. 항상 놓치지 않고 들고. 드는데 그 내용적인 핵심은 의심이죠. 늘 의심을 붙인다. 그러다가 이 화두를 항상 들고서 늘 의심하다가 각득, 뭐뭐라고 느낀다 이거지. 각득이 여기까지 걸려요. 몰의로, 몰짬이, 심두, 열미시. 이치로 갈 길이 전혀 없고, 이치로 갈 길도 없고, 의도 이제 이치하고 비슷한데, 도리, 이치, 뭐 또는 규범, 이렇게, 또는 의미라고 해도 돼요. 의미로 갈 길도 전혀 없고, 어떤 맛도 없어. 이와 같이 어떤 맛도 없어. 마음이
뜨겁고 답답할 때, 이것이 비비분분하고 똑같아요. 이게 마음이 뜨겁고 답답할 때, 그러니까 비비분분의 상태까지 간 거예요. 뭔가 알 듯 모를 듯, 이제 도리로 설명할 길도 없고 어떠한 규범의 길도 없고 맛이 전혀 없어. 바로 그렇다고 느껴질 때, 여기서 번역을 좀 고쳐야 돼요. 뭐냐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아무 맛도 없어서 마음이 애달아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아무 맛도 없어 마음이 애달아 답답하다고 느껴지는 그때, 각이 거기까지 걸린다고 했죠. 바로 그때가 그 당사자가, 그 화두를 들고 공부하는 그 당사자가 방신명처, 목숨을 버리고 버릴 곳인 동시에 성불작조적 기본이야.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될 기본이다. 바탕이 된다. 이것은 앞에서 이제 설명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장에 나온 게 대해종고의 서장에 나와요. 요 각득, 이 부분, 이 끝에 서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거화시, 화두를 들 때, 이 거화할 때 이제 거가 몇 가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거각이라는 말도 있었고, 뒤에 나오지만 거기라는 말도 있어요. 이 거기라고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화두를 드는 거예요. 화두를 들 때 도불, 부정이 강한 거죠. 도불영작 허다 기량, 허다한 기량을 부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허다한 방편으로 재주를 부릴 필요가 전혀 없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딱 한 가지뿐이 없다는, 화두 드는 거 한 가지. 단 행주자처에, 행주자와는 어디서나 물령 간다. 빈틈도 끊어짐도 없도록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수식관 같은 데도 그렇죠. 수를 1부터 뭐 10까지, 100까지 세다가 중간에 그 수를 세는 빈틈이 생기면 수를 놓치죠. 아, 이게 10이었나, 11개였나, 뭐 8이었나, 9이었나. 그리고 수를 완전히 놓치고 존다든가 하면 끊어지는 거죠. 희노애락죠. 희노애락이 일어나는 곳마다 막생 분별,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말고 거래 거고 간내 간 거. 화두를 놓치지 말고 오가며 간내 간, 간도 화두 맥락에서 간은 간수에 해당돼. 간수. 지켜보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쥐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겁니다. 간수의 뜻이에요. 항상 봅니다. 간수하면서 오간다. 그래서 간수라고 번역했어요. 몰잠이 심두 미민시. 어떤 맛도 아무 맛도, 그러니까 모색할 길도 사라지고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마음이 애달아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때, 여기까지는 갔죠. 아무 맛도, 여기도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없어가 낫겠어. 아무 맛도 없어. 마음이 애달아 괴롭다고 느껴지는 그때가 바로, 뒤는 앞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평인데, 승문 조주 구자 한유 불성야무.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조주가 무라고 대답했다. 차 일자자, 이 한 글자는 종문의 으뜸 또는 유일한, 두 가지 번역 다 뭐 무방하다고 봐요.
으뜸 첫 번째 제1위 관문으로서 역시 꺾는다는 뜻이에요. 허다하게 많은 악지악각, 잘못된 지각을 꺾는 무기이며, 또한 제불의 모든 부처님의 본래 모습이고 모든 조사들이 골수이다. 수투득 차관 연후, 반드시 이 관문을 뚫은 다음에 불조하게 부처나 조사의 경지를 기약할 수 있다. 고인이 이 무자에 대해서 송으로 일렀어요. 이 옛사람은 오조보변입니다. 오조보변을 왜 인용했냐면은 이 조주의 무자를 간어성의 방식으로 최초로 제기한 선사예요. 그래서 이 송의 인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조주 노임금, 조주가 드러낸 칼날이에요. 이 칼날은 무자를 말하죠. 유도 잘라 없애고 무도 잘라 없애고 뭐 진무도 잘라 없애고 어떠한 분별과 말도 다 잘라 없애는 그러한 칼날이에요. 조주가 드러낸 칼날이에요. 한상광염. 한상이죠. 서리빨 같은 차가운 빛이 염염 번뜩이는구나. 의인은 뭐뭐 하고자 한다. 머뭇거리며 분별하는 거예요. 머뭇거리며. 묻는다는 뜻도 있는데 자기 스스로 묻고 해답을 추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따지는 거예요. 스스로. 머뭇거리며 무엇이냐고 어떤 뜻이냐고 따진다면 또 묻는다면 분신작 양당. 몸을 갈라 양단을 내리라. 두토막을 내리라. 근데 이 무자가 후대에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나타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주의 원래 오리지널 문답 말고 이 굉지선사의 이 문답인데 우선 여기부터 보겠어요. 오조보변. 최초로 간어성의 방법으로 무자를 제기한 선사입니다. 노승 심상 직어 무자 편. 노승은 평상시에, 심상은 평상시죠. 심상. 다만 무자를 들고 다른 건 다 그만둔다. 다른 건 다 쉰다 이거예요. 다른 국민은 전혀 하지 않는다. 이 약투득 저 일계자, 그대들이 이 하나의 글자만 꿰뚫는다면 천하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누구도 불례이야. 불례하함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가 들어가가지고 그대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대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속일 수도 없고 더 나은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뭐 그렇다는 거죠. 이미 이것만 타파해버리면, 무자만 타파하면 갈 때까지 간 경지가 된다 이 뜻이죠. 이제인 장마생수, 그대들은 어떻게 뚫을 것인가 하고 여기 기본적인 그 방법이 나와요. 환유, 투득, 철저마. 분명하게 혼하게 꿰뚫는 사람이 있는가? 있다면 나와서 말해보라. 도간 말해보라. 아야 불료의 도유. 그대들이 도유, 유라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무라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불유,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요는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겠냐. 그래서 이것과 쭉 앞에서 똑같은 선사가 읊은 이거 칼날. 유라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무라고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이 칼날로 유무, 불유, 그 다른 그 무엇도 다 잘라 없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끈끈이 주걱 같은 거 있죠. 팔이죠. 이 무자를 들고 있을 때 일어나는 생각, 뭐 유라는 생각, 무라는 생각,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분별들, 경전에서 읽은 것, 어록에서 본 것,
뭐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무자에 붙여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파리지옥과 같습니다. 이 끈끈이 주걱에 파리가 날라서 먹을 것이 있으면 탁 붙겠죠. 그러다 보면 날아가지 못하고 거기 붙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자 화두의 기능 중에 하나가, 다른 화두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자를 드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뭐 만법, 귀일 화두를 드는 것하고 퍼올려지는 분별이 다 틀려요. 틀리지만 한 가지는 그 모든 것을 몰자미한, 결국 몰자미한 경지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것을 붙여가지고 다 버리는 방식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지 선사가 제기한 것도 그런데요. 여기도 다른 거, 창안한 거죠. 이건 사실 조주의 원래 문답은 아니에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까 조주가 있다고 처음엔 답해요. 그러니까 위심화 단입 적의 포대, 어째서 이 가죽 포대 속에 들어갔습니까? 개 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게 불성이. 그러니까 타 지구분, 그놈이 알고서 고의로 범했다. 또 똑같이 묻다 이번엔 무라고 답했어요. 어째서 모든 중생에게는 불성이 있는데 이 개에게만은 유독 없습니까 하니까 그놈은 업식이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그럼 효화가 어디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듯이 효화제 심화차 할 때 그 효화, 그 전략적인 속임수, 일종의 교란하는 그 방편이 어디 있냐면, 기본적으로 한 번은 유로하고 한 번은 무로한, 이것이 다 몰자미한 화두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불성에 대해서,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기 업식성이 또 나왔죠. 업식이죠, 업식. 이걸 대칭시켜는, 이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죠, 사실. 이것이. 앞에서 무자, 그래서 덫과 같다는 거예요. 무자는 이 덫과 같이 의도적으로 말과 분별이 붙도록 하고서 그것을 다 잘라 없애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원래 조주가 처음에 제시한 무자가 이 완벽과 같은 거예요. 이 완벽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하죠. 흠이 하나도 없는 옥이죠. 그게 완벽이에요. 완벽. 여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이것이 조나라의 벽이라고 해서 조벽이라고도 해요. 조벽. 조나라의 형산에서 캐었어요. 근데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 이것을 캔 사람이 변화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변벽이라고도 하거든요. 변화라는 사람인데, 그 황제한테 2번 바쳐서 2번 다 슬개골이 잘렸어요. 안진뱅이가 된 거지. 3번째 바쳐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나라는 당시에 약세국이었는데, 강대국 진나라의 황제가 불러가지고 이 조벽을 주면 성을 15개 주겠다고 했어요. 15개의 성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옥이라고 해가지고 연성지벽이라고 합니다. 연성지벽. 잇따른 성과 바꿀 만한 그 벽이다. 그런데 이 옥을 가지고 이제 일종의 외교를 하러 간 인상여라는 인물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진나라 왕이 성을 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완벽인데 거기 흠이 있다. 그 옥에 흠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을 한번 보고 봐서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 속여가지고 돌려받았어요. 이것이 주고 빼앗는 거예요. 있다고 주고서 없다고 빼앗는다. 앞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상여수단이라고 이 비유를 써가지고 선종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여기 지금 굉지 정각이 나왔죠. 굉지 이계통의 공안집에도 무자하두를 이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 상여수단이 인상여가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고
그 종자, 그 따라온 그 시종을 시켜가지고 이 옷소매에 몰래 그 조벽을 감춰가지고 지름길로 조나라로 돌아갔다 이거예요. 조주가 먼저는 풀어주었다가 나중에는 빼앗았다. 처음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준 거예요. 풀어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상여의 수단인데 인상여가 한 수법과 똑같다는 거죠. 조주가 있다고 한 번 했다 또 없다고 해서 구자의 불성, 개의 불성이 천하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근데 유무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자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진각국사, 고려시대 진각국사 어록인데요. 그래서 똑같은 오조보변을 인용했어요. 오조보변이 또 어떻게 말했냐면 조주 구자 무불성 야 승 묘와 10만 배. 조주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고양이보다 10만 배는 낫다. 이 묘와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보다 10만 배는 낫다. 말해보라. 이것은 개의 말인가 고양이 말. 개가 짖는 소리인가 고양이가 우는 소리. 우선 오조보변의 말만 보면은 여기서 효화가 마치 승패가 없는 곳에서 승패가 있는 뜻이, 우열이 있는 뜻이 말했죠. 고양이보다 개가 불성이 없어도 개가 우월하다. 고양이는 열등하다. 이렇게 났죠. 그러니까 무고한 고양이를 끌어들여가지고 열등한 동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다 트릭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이러저러한 분별들을 뽑아 없애기 위한 전략이에요. 자, 이것을 제기하고서 진각국사가 이제 이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을 붙였어요. 이것은 개가 한 말인 것 같죠? 아무래도. 이게 개가 한 말인가? 고양이가 한 말인가? 고양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해답을 안 줬어요. 이렇게 질문만 던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저번에 우리가 한번 본 인평불어. 사람이 마음이 평등하면 치우친 말, 편드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 말도 개 편도 안 들고 고양이 편도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평을 말할 때 이걸 인용했는데 평이 정하고 같다는 말을 해요. 평. 정은 고친다는 거, 잘못을 고친다는 뜻이잖아요. 잘못을. 논평한다 할 때 평은 정이야. 평은 잘못을 고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것도 진각국사가 오조법원이 잘못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오조법원이 이렇게 설정한 이 말 안에서 관문을 간파한 거예요. 그 관문을 간파하고서 이렇게 말한 거죠. 개인과 고양이 말인가. 그래서 염송설화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해설법 중에 하나가 이겼다면 모두 이겼고 양편이 모두 이겼고 졌다면 양편이 모두 졌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답이나 그 공안상에서 그 요소를 볼 때는 항상 그 둘로 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법상. 승패와 우열이 없는 데서 마치 그러한 것이 있는 듯이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긴장을 우리가 간파해내야 된다. 득즉 총득, 실즉 총실. 얻었다면 모두 얻었고, 이 득실은 이겼다 졌다고 똑같아요. 이겼다면 둘 모두 이겼고, 졌다면 둘 모두 졌다. 바로 이러한 평가들이 이 공안상에 나오는 그 의심, 우리가 의심이 뭐냐, 화두에 대한 의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배경을 놓고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화두에 접근하더라도 그러한 배경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 맥락을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